여러분, 제가 최근 들어 담당 선생님과 얘기해서 약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왜냐면 약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운동이죠. 단순히 운동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왜 운동이 혈당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니 몸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그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 이제는 꾸준히 당화혈색소 5점대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운동의 효과를 실험해봤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혈당 조절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식후 상태에서 인슐린에 의해 유도되는 포도당 흡수의 약 80%가 골격근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간이나 지방 조직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골격근에서의 인슐린에 의한 포도당 흡수가 감소하며 인슐린 작용의 시작도 지연됩니다. 이는 근육 내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골격근 세포는 GLUT4라는 포도당 수송체를 통해 혈당을 흡수합니다. 인슐린이나 운동 자극에 의해 GLUT4가 세포막으로 이동하여 포도당 흡수를 촉진합니다. 운동은 특히 인슐린과 무관하게 GLUT4를 활성화시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GLUT4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타입 4의 약자로 포도당 수송체입니다. 인체의 세포가 혈액 속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백질 중 하나로 특히 골격근과 심장근, 지방세포에 존재합니다. 당뇨병, 인슐린 감수성, 운동 효과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은 GLUT4의 발현과 세포막으로의 이동을 촉진하여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 조절에 기여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당뇨 환자라도 운동만으로도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GLUT4 때문입니다. 당뇨병에서는 GLUT4의 양과 이동 능력이 저하되는데, 이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 내로 잘 들어가지 못하고 혈중에 머물러 고혈당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 식이요법 등을 통해 GLUT4의 민감성과 발현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실제로 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가 직접 측정한 데이터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당화혈색소 5.7이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 후 약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당화혈색소가 좋아져서 약을 끊은 게 아니며 식단과 운동 관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본 후 약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영상만을 보시고 당뇨약을 드시던 분들은 마음대로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음식을 먹은 후 3가지 방법으로 혈당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먹은 것은 오트 식빵입니다. 저는 평소에 빵을 잘 먹지 않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식단을 동일하게 진행해보기 위해 오트 식빵으로 선정했습니다. 당뇨인마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반응에 개인차가 있습니다. 드실 경우 1장에서 2장 정도만 드시고 간식이 아닌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 정보를 꼭 확인하고 드신 후에는 혈당 체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식빵을 먹고 운동 없이 약만 먹었을 경우, 두 번째는 식빵을 먹고 바로 30분간 걷기를 했을 경우, 세 번째는 식빵을 먹고 바로 30분간 하체 근력 운동을 했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모두 약을 먹지 않고 혈당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최대한 동일한 조건에서 혈당 실험을 해보기 위해 혈당이 100에서 110 사이일 때 식빵을 먹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실험입니다. 식전 혈당은 100 사이고 식빵 1장 반을 먹었습니다. 빵을 먹은 후 당뇨약 다이아백스 한정과 액토스 한정을 먹고 제가 좋아하는 떵개떡님의 먹방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보면 식사를 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1시간째 가장 높은 혈당인 195까지 오르고 이후에는 점점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혈당이 낮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식전 혈당은 102이고 식빵 1장 반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바로 걷기를 시작했고 30분간 열심히 걸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보면 식사를 하고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고 최고 혈당은 168까지 오르고 30분간 걷기를 하고 나서는 점점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보다 혈당이 잘 내려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실험입니다. 식전 혈당은 100일이고 식빵 1장 반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바로 근력 운동을 시작했고
스쿼트와 밴드를 이용해 허벅지 운동을 열심히 해줬습니다. 허벅지 운동은 총 30분을 진행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보면 놀랍게도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혈당이 조금 올라가고 낮아져 굉장히 좋은 수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 혈당은 144이고 운동을 마친 후에도 꾸준히 좋은 혈당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실험을 한눈에 정리해보면 약을 먹었을 때보다 걷기를 한 것이 혈당이 더 좋게 나왔고 가장 혈당이 좋은 건 허벅지 근력 운동을 했을 때입니다. 모두 혈당이 떨어지긴 하지만 당뇨약을 먹고 가만히 있을 경우 가장 높게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반면 걷기와 허벅지 운동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혈당 스파이크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근력 운동의 효과가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엇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잡곡밥 180g 정도와 건강한 반찬을 먹고 그 외에 간식이나 다른 것들은 잘 먹지 않습니다. 만약 조금 과하게 먹었다 하면 운동량을 2배 정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인에게는 지속 가능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일주일 동안 고정적으로 하는 운동 루틴인데요. 걷기는 매일 10,000보를 목표로 하며 2에서 3일 정도는 숨이 찰 정도로 유산소를 하고 허벅지 운동과 근력 운동은 거의 매일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과 점심을 먹은 이후에는 이런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앞서 보여드린 혈당 변화를 봤듯이 이런 작은 습관들이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올해부터 제가 근력 운동을 조금 더 늘려주고 있는데 확실히 평소 혈당도 좋아지고 당화혈색소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당뇨인이라면 무엇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지만 혈당을 낮춰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처럼 혈당이 높아서 걱정이었던 분들이라도 꾸준히 잘 관리해 주신다면 건강한 혈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운동의 강력한 혈당 조절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뇨인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올릴 테니까요. 저와 같이 혈당 관리를 잘하고 건강해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구독을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